안녕하십니까. 민법을 좋아하는 원자 안창입니다. 이번 영상은 문제풀이 영상이죠. 2020년 공인중개사 민법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두 번째 영상, 레벨 2 영상, 사례 문제 풀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관한 문제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벨 2입니다. 사례 문제죠. 실제로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올해 개정되지 않았다면 이 사례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자, 1번 보시면 갑을 채권자라는 소액의 저당권이 설정된 의뢰 아파트죠. 그러면 아파트니까 주택인데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사례 문제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그럼 순서, 자, 갑 앞으로 설정된 저당권이 제일 빠르고 병이 임대기간을 2년 임차에 거주하고 있는 중에 을이 다시 정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고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병이 아파트를 이사하면서 즉시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확정일자에는 정해 저당권 설정 등기 이후에 받았죠. 자, 그럼 순서를 한번 좀 적어보자고요. 자, 이렇게 됩니다. 먼저 갑의 저당권이 가장 빨랐고요. 그리고 지금 병이 주택 임차권을 취득했죠. 근데 이 사람은 인도받았죠. 이사 왔고 전입신고 주민등록을 했는데 문제는 정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이 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병이 확정일자를 받았다는 점이죠. 따라서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첫째 우리가 권리의 소멸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되잖아요. 따라서 갑의 저당권 소멸하고요. 정의 저당권 소멸합니다. 누가 경매를 신청했는지는 고려하지 않죠. 그 다음에 주택임차권, 용익권의 소멸 여부를 판단할 때는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해서 판단합니다. 따라서 갑보다 늦죠. 최우선 순위의 저당권보다 늦게 대응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병의 주택 임차권도 무조건 소멸하게 되는 거죠. 자, 배당 순위는 우선 변제권이 있는 권리에게 배당 순위가 주어지고요. 주택 임차권자가 대항 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까지 갖추면 우선 변제권이 인정이 되는데 우선 변제권이 인정된다는 말은 확정일자일을 기준으로 해서 배당 순위가 결정된다는 얘기잖아요. 따라서 갑이 1순위, 정이 2순위, 병이 3순위로서 배당을 받게 됩니다. 그럼 이제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죠. 자, 1번. 갑의 옳지 않은 걸 찾습니다. 저당권 실행으로 경락된 경우 누가 경매를 했는지는 신경 쓰지 마세요. 경락대금에서 병은 갑과 정이 배당받은 나머지가 있으면 배당받을 수 있다. 맞죠? 왜요? 갑이 1순위, 정이 2순위, 병이 3순위니까. 3번, 정의 저당권 실행으로 경락된 경우 병의 임차권, 갑의 저당권, 정의 저당권은 모두 소멸한다. 이것도 맞는 질문이고요. 3번, 정의 저당권 실행으로 경락된 경우 병이 그 경락대금에서 보증금이 관하여 전액 배당받지 못한 때에는 잔액을 위해 경락인에 대하여 임차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 X다.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권과 같은 용익권의 소멸 여부는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해서 판단하므로 이 사례는 무조건 소멸돼야 돼요.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생각해 보자고요. 다시 한번 좀 보시면, 그러면 이 사람은 얘보다 늦게 대항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경매가 되면 무조건 뭐가 돼요? 소멸이 되니까 이 병도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권리를 취득한 제3취득자다. 따라서 채무자가 반대하더라도 이 갑의 채무에 대해서 변제할 수 있고요. 변제함으로써 이 갑의 저당권을 소멸시킨다면 이제 최우선 순위의 저당권이 정으로 바뀌기 때문에 경매가 되더라도 병은 소멸되지 않아요. 따라서 병은 자신의 주택 임차권을 가지고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요. 자신의 임차 보증금 전액을 경락인으로부터 돌려받을 수가 있게 되는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언제까지 변제하면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경락인이
경락대금 완납시입니다. 경락이니 경락대금을 완납할 때까지만 뭐 한다면요? 변제한다면 갑의 저당권이 소멸되게 된다면 병의 주택임차권은 소멸되지 않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4번 병의 을이 반대하더라도 갑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여 갑의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 되고요. 5번 병은 을의 아파트가 경락되기 전까지 물론 계속 이용할 수가 있겠죠. 이 문제 답은 3번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례였죠. 근데 올해는 개정된 부분이 있어서 모르죠. 또 개정된 부분이 나올 것 같지만 만약 다른 게 나온다면 이 부분은 나오겠죠. 자, 이번은 똑같습니다. 갑은 을을 채권자로는 소액의 저당권 설정된 무유 아파트를 3년 기한으로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중에 누가 다시 병으로부터 금전을 대출받고 저당권 설정해 주었다. 갑은 이사 오면서 즉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확정일자는 병의 저당권 설정 위에 받았어요. 그러면 자, 일단 순서는 갑의 저당권이 가장 빠르고 그리고 나서 을이 주택임차권자로서 대항 요건을 갖췄고 그리고 나서 병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이 됐네요. 근데 확정일자는 병보다 늦기 때문에 만약에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을의 주택임차권은 무조건 소멸되는 대신 배당 순위는 어떻게 되는 거죠? 배당 순위는 갑이 1순위, 병이 2순위, 을이 죄송합니다. 갑이 1순위가 아니죠. 아이고 잘못했네, 그죠? 다시 할게요. 다시, 그죠? 아이고 큰일 날 뻔했다, 그죠, 여러분? 자, 갑이 지금 주택 임차인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다시요. 다시. 아이고, 제가 좀 헤매네요. 자, 을이 1순위죠, 저당권. 그 다음에 갑이 두 번째고, 그 다음에 병이 뭐죠? 세 번째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배당 순위는 확정일자일을 기준으로 하니까 배당을 받게 되면 배당 순위는 을이 1순위고 병이 2순위고 갑은 뭐죠? 3순위다. 이게 전부죠, 그죠? 요게.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풀 수가 있고, 물론 이 주택 임차권은 무조건 뭐가 됩니까? 소멸됩니다. 왜냐하면 최우선순위 저당권보다 늦으니까요. 자, 옳지 않은 걸 찾습니다. 1번, 을의 저당권 실행으로 경락된 경우 경락대금에서 갑은 을과 병이 배당받은 나머지가 있으면 배당받을 수 있다. 맞죠? 왜요? 배당순위는 을이 1순위, 병이 2순위, 갑이 3순위니까요. 2번, 을과 병 중 누군가 경매를 신청하여 경락된 경우 갑의 임차권은 자녀 존속기간이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소멸한다. 맞죠? 왜냐하면 최우선순위 저당권보다 늦으니까요. 4번, 병의 저당권 실행이 경락된 경우 경락대금에서 갑이 보증금이 관하여 배당받지 못한 때에는 경락인에 대하여 임차권 대항할 수 있다. X죠. 답은 거의 똑같습니다. 답은 3번이죠. 4번, 병은 저당권 실행에 의한 경우 경락대금에서 갑의 보증금에 관하여 병다음 후순위로 배당받는다. 그죠? 왜냐하면 을이 1순위, 갑이 2순위, 병이 3순위니까요. 5번, 갑은 무가 반대하더라도 무의 을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여 법률관계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이 문제 답은 3번이 됩니다. 3번입니다. 갑이 을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의 대항 요건이 주민등록을 마친 때 해당하는 거죠. 기억, 정확히 해야 되는데 전입신고만 정확하면 돼요. 기억, 갑이 전입신고를 임차주택 소재지인 집원인 545의 5로 올바르게 했어요. 그럼 대항력이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 착오로 주민등록표상 545의 2로 기재한 경우 대항력이 인정되고 우리는 전입신고만 정확하면 된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니은번인데 만약에 주민등록이 말소가 되면 원칙적으로 대항력이 소멸되겠죠. 근데 위법하게 말소가 된다면, 위법하게 이전된다면 대항력이 소멸되지 않을 테니까 니은번. 우리 위 주택을 담보로 더 많은 대출을 받기 위하여 갑의 주민등록 갑 몰래 다른 곳으로 이전했다면 대항력이 인정이 됩니다. 디귿번, 다가구죠. 다가구 주택은 집원만 정확하면 되잖아요. 디귿번, 위 주택이 다가구형 단독주택인데 갑이 편의상 구분되어 있는 호수는 기재 않고 위 건물에
집원만으로 전입신고를 한 경우 대항력이 인정됩니다. 리을번 아파트죠? 다세대죠? 이때는 집원뿐만 아니라 동호수까지 정확해야 대항력이 생기거든요. 1번 위 주택이 아파트로서 등기부상 동호수가 다동 103호인데 갑이 라동 103호 동이 잘못됐네요. 따라서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인정되는 경우는 기역, 니은, 디귿해서 몇 번이 답인가요? 3번이 답이 되네요. 4번 문제입니다. 갑은 을소의 주택을 임차했다. 다음 중 틀린 거죠. 1번 갑의 배우자나 자녀의 주민등록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인 주민등록에 해당한다. 5 맞는 거죠. 2번 갑의 의사에 무관하게 갑의 주민등록이 행정기관에 의해 직권 말소가 돼 있어요. 여기서 위법하다는 말은 없잖아요. 그러면 행정기관에 의한 직권 말소는 일단은 적법한 거죠. 따라서 임차권은 대항력을 상실함이 원칙이다. 5 맞는 질문이죠. 3번 대항력년 임대차가 종료된 후 임차주택이 양도되면 양수인이 의뢰주의를 당연히 승계하므로 갑의 의뢰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권이 존속할 여지가 없다. X입니다. 자, 원칙적으로 의뢰에게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다만 우리의 판례에 따른다면 양도 후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해두면 누가요? 임차인이. 그러면 양도인인 갑에게도 여전히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갑의 의뢰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권이 존속할 여지가 없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4번 갑이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 갑과의 점유 매개관계에 의해 그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자, 전차인이겠죠? 간접 점유자겠죠? 그러면 누가 대항요건을 갖춰야 되냐면 실제 거주하는 전차인이 되겠죠. 따라서 실제 거주하는 자가 자신의 주민등록을 마치면 대항력이 인정돼요. 누구에게? 갑에게. 따라서 갑이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5번 만일 을소의 주택에 이미 병의 저당권이 설정돼 있어요. 그러면 이 주택 임차권은 최우선순위 저당권보다 늦죠.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무조건 소멸돼야 되겠죠. 따라서 갑은 대항력을 갖추었더라도 병의 담보권 실행으로 경매로 임차주택에 취득한 자 경락인에 대하여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다. 맞는 점을 따라서 이 문제 답은 3번이 되네요. 자, 5번 문제입니다. 2014년 2월 1일 갑은 서울 소재 X주택에 보증금 7천만원 임대기간 1년으로 하여 임차했다. 같은 날 입주와 동시에 주민등록을 마쳤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거죠. 일단 증액 청구가 가능한데 계약한 날 또는 증액한 날로부터 1년 이내는 또 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2013년 2월 1일 계약했다면 2014년 2월 1일부터 증액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2014년 1월 1일 을은갑에게 500만 원의 보증금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2번. 자, 임대 기간이 몇 년입니까? 1년입니다. 2014년 3월 1일 갑이 임차권의 존속을 주장해요. 그러면 존속 기간을 1년을 약정했더라도 그 기간이 2년이니까 을은 약정 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갑에게 주택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3번 2013년 6월 1일 동거가족 없는 갑이 자신의 주민등록을 다른 주소로 이전했다면 대항력을 상실했죠. 따라서 대항력이 소멸됩니다. 이전하였더라도 계속하여 X주택에 거주하고 있었다면 대항력은 유지된다. X가 되는 거죠. 4번 2012년 12월 1일 을이 병에게 X주택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어요. 그럼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2012년이니까 갑은 최우선순위 저당권은 됐죠.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무조건 뭐가 돼야 돼요? 소멸돼야 되니까 소멸되게 되는데 소액 임차 보증금으로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시행령은 얼마냐면 3,200만 원. 현재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죠? 따라서 3,500만 원도에서 병보다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X예요. 근데 이 문제는 금액에 나와 있지만 금액에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거 자꾸 바뀌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은 4번은 X입니다. 5번. 2013년 7월 의리 정액의 X주택을 양도한 후 임대차 기간이 만료됐어요. 그러면 이 새로운 소유자인 정액에 대항할 수 있고 새로운 소유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요. 전 소유자인 을에게는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은 정에 대해서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 답은 뭐죠? 5번입니다.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원칙적으로 새로운 소유자의 정액에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원칙이죠. 다만 양도 후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되면 양도인인 을에게도 보증금만을 청구하는 예외가 있다는 거 앞에 문제에서 봤죠?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이 문제 답은 5번이 되네요. 자, 이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하는데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기본 개념 문제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벨 1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죠. 1번은 옳은 걸 찾네요. 1번.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서상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X죠. 확정일자는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우선 변제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받는 거죠. 2번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지 않는 건물은 상가 건물이 아닌 거죠. 따라서 위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고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3번 채당 기간은 2년이 아니라 1년을 보장하죠. 따라서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X가 되고요. 상가 건물은 2기가 아니라 3기 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면 해지할 수 있으므로 4번 전 차임의 차임 연체액이 2기가 아니라 3기입니다.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 전대는 전대차 기간 해지할 수 있다. X입니다. 전대차도 임대차도 마찬가지죠. 5번 권리금 회수의 방어로 인하여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죠. 자,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3년 동안 행사할 수 있거든요. 언제부터냐면 임대차가 종료된 때부터 3년이에요. 따라서 그 방해가 있는 날로부터 3년이 아니라 임대차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이기 때문에 방해가 있는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는 질문은 X고요. 답은 2번이 됩니다. 종료한 날로부터 몇 년입니까? 3년입니다. 2번입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거죠. 자, 일단 환산 보증금을 적용했고 그 금액이 초과되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데 환산 보증금 어떻게 적용되냐면 보증금에 이외에 월 차임이 있는 경우 차임액은 월 차임액의 100을 곱한 금액을 보증금을 환산해서 적용범위를 잡니다. 그래서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 해가지고 환산보증금이 산출되게 되는 거죠. 2번 상가 건물의 경우에는 계약갱신 요구권이 인정이 되는데 10년이죠. 따라서 2번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답은 3번입니다. 자, 사실은 관계에 임차권이 승계되는 것은 주택 임대차에만 존재합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에도 존재하지 않고요. 민법상 임대에도 존재하지 않고 전세권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번 임차인이 상속권자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가정 공동생활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는 질문은 X고요.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4번 그죠? 해당하지 않는 거죠. 답은 3번입니다. 4번 임차인이 보증금의 일정의 소액 임차 보증금이죠. 상가 건물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가 건물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하나요. 우선 면제권 인정이 되고요.
자, 법정갱신이 인정되는데 계약기간은 또다시 1년입니다. 다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 해제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하면 임대차가 종료가 되기 때문에 5번은 맞는 질문이죠. 다음은 3번이죠. 3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내용과 다른 것을 찾네요. 자, 계약갱신 요건은 10년이죠. 1번,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건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5, 맞는 질문이죠. 자, 2번, 대항 요건은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이길 날이죠. 따라서 2번,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등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때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5, 맞는 거죠. 3번, 상가 건물 임대차는 최단 기간을 1년을 보장합니다. 따라서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상가 건물 임대차는 그 기간은 1년으로 본다. 맞는 지문이고, 다만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가 있겠죠. 4번, 임대인은 임차인의 임대차 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행하는 계약 갱신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임차인이 3개 차임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대해서 임대인이 거부할 수 있으므로 4번은 맞는 질문이죠. 답은 5번입니다. 동법은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되는 모든 상가 건물, 아니죠. 모든 상가 건물이 아니라 환산보증금을 계산하고 그 환산보증금의 일정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므로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4번 문제죠. 틀린 것을 찾습니다. 1번, 임대차 기간을 1년 미만 정했어요. 그래도 몇 년입니까? 1년이고, 따라서 임대인 입장에서는 1년을 보장해 줘야 되므로 임대는 그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X고요. 답은 뭐죠? 1번이죠. 나머지 것들은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2번,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때에는 임대차 항의는 존속한 것으로 보고요. 3번,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건은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해야 되고, 4번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항고할 수 있다는 건 의미가 없고, 5번, 임차인이 상기의 차임액을 달아도 차임을 연체했다면 임대인은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문제의 답은 몇 번이죠? 1번이 됩니다. 간단하죠, 여러분들, 그죠? 상가 건물 임대차에 대해서도 이렇게 공포심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너무 그렇게 어렵게 당하지 마시고요. 사례 문제도 어렵지 않습니다. 자, 보죠. 한 문제만 풀어보시면 돼요. 2014년 1월 갑은 선순위 권리자 없는 을에 X상가 건물을 보증금 1억 원, 월세인 40만 원에 임차하여 대항 요건을 갖추고 확정 일자를 받았어요. 다음 설명 틀린 거죠. 1번, 갑이 임차인이 3개 차임액을 연체한 경우 을은 임대인은 갑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5, 맞는 질문이죠. 자, 상가 건물 임대차는 최단 기간 몇 년을 보장하죠? 1년. 2번, 임대 기간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 5, 맞는 질문이죠. 3번, 계속 나오죠. 자, 경매를 신청할 때는 집을 비워줄 필요가 없습니다. 상가 건물 임차인이나 주택 임차인은 언제? 보증금을 수령할 때 집을 비워주면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3번, 갑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의 확정 판결에 따른 X건물에 대한 경매, 강제경매죠.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갑의 건물 명도 의무 이행은 집행 개시 요건이다. X가 되고요.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이 4번은 실무적으로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자, 우선 변제 받기 위해서 그 대항 요건은 언제까지 유지하고 있어야 되느냐?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 마지막까지거든요. 따라서 병의 X 건물의 환가 대금에서 보증금을 우선 변제 받기 위해서는 대항 요건이 배당 요구 종기까지 존속해야 한다. 맞는 질문이고, 따라서 그 전에 폐업 신고를 해서 사업자 등록이 없어지면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5번,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는 한 X 건물에 대한 경매가 실시되어 매각되더라도 갑의 임차권은 존속한다. 맞나요?
맞나요, 여러분들? 자, 문제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선순위 권리자가 없는 을의 상가 건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요 값보다 선순위 권리가 없으니까 선순위 저당권이 없으니까 경매가 되더라도 요 저당권은 요 임차권은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겠죠. 따라서 5번은 맞는 지문이 되고 요 문제의 답은 몇 번이 되는 거죠? 3번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상가 건물에 관한 레벨 1, 레벨 2 문제 풀었고요. 여기 이제 완성이 되려면 레벨 3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일단 제가 토요일날 올려드리는 집합 건물에 관한 레벨 3 부분 꼭 공부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월요일날 올려드리는 상가 건물 레벨 3도 좀 함께 보시기 바라고요. 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